헌법재판소의 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지난주에도 저희가 많이 짚어봤지만 핵심 증인들의 발언이 다소 미묘하게 바뀌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꽤 거세지고 있죠. 특히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졸속심리다, 선고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는 것으로 정했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는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 증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변론 기일도 헌법재판소가 확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3월 초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이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초시계, 시간 엄수, 증인 제한, 증언 시간 90분 제한,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은 졸속심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리지 않고 증인신문들은 다 이루어지는데 예. 저렇게 초시계까지 동원해가지고 시간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증인에게서 끌어내야 되는 내용,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 부여를 하고, 제가 형사사건 했을 때는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법정이 밤까지 개정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항상 증인에게서 얻어내야 되는 것들은 실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우리 여기까지 하느라고 했는데 확인된 게 여기까지니까 그냥 여기에 두드려 맞춰서 결론 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굉장히 달리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들은 지금 탄핵 소추인단 쪽에서는 국회 쪽에서 생성된 증거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생성된 증거들도 그냥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대로 가려면은 증거법 원칙에 따라서 부동의했을 경우에는 배제돼야 돼요. 근데 또 그건 배제시키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소추인단 쪽에서는 꼭 증인신문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보다 적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회를 줬으니까 공평하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거는 형사사건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텐데, 검찰에서 몇 개월 동안 수사를 해요. 예. 그러고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해요. 그러면은 이미 조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수개월의 시간만큼을 먼저 달려온 셈입니다. 그거를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깨야 되는데 30분 만에 깨라라고 하면 수긍할 수 없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증인신문에서 깨야 되는 것들은 저 사람들은 지금 이미 검찰에서도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 조서로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 형사법에서는 그러면 증거 능력을 상실해야 되는데 예. 헌재에서는 인정한대요. 조서가 이미 들어왔어요. 예. 그러고 나서 소추인단 쪽에서는 이거 맞죠? 이 조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가 된 게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예. 반대쪽에서는 그걸 세세하게 다 언급해가면서 신빙성을 깨야 되는데 30분 만에 깨세요. 추가로 나온 거 15분 만에 깨세요. 전체 시간은 90분인데 양쪽에서 공평하게 썼으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주었기 때문에 불만 없으시죠? 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단언하는데 어떤 사건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 중요한 탄핵 사건에서 지금 유례를 찾아보기 볼 수 없었던 진행 방식을 취하는 건 맞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헌법재판소가 군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걸 재확인한 거.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 측이 뭐라고 그랬냐면 2017년에도 그렇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게 유지돼가 당사자가 부인해도 증거 가능하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굉장히 모순점인 게 2017년도에 형사소송법의 규정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예. 2020년도에 검찰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 법 논리예요. 그리고 헌법 재판의 본질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달리할 수 있다라는데, 그러면은 증거법 원칙이 헌법 재판소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맞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됐는데 헌법재판소법에는 증거법 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는데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재판관들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례를 따를 수도 없고 법 규정을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졸속심리, 법을 떠난 자의적인 심판이다라는 거에 대한 의심을 근거로서 지금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층 부의장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다음 주까지만 증인들이 예고가 돼 있어요. 이상민, 신원식, 조태영, 조지호. 추가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기일 추가 없이 3월에 선고, 3월 초쯤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탄핵 심리가 끝이 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한 보름 뒤면은 탄핵 선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3월 초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혹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예 일방적으로 다 대통령 내란죄 맞고 체포 지시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이 변론기일 잡고 헌법재판관들이 뭔가 속도를 낸다고 해도 굳이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핵심 당사자들 특히 이제 여인형 혹은 군수 내부가 미묘하게 증언들이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낸다. 그럼 이거 당연히 졸속심리고 답을 정해놓고 탄핵 심리하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달리 모든 증인들을 다 불러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8차 13일에 진행되는 8차 변론기일에 끝내지 말고 조금 더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검찰에서의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논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그 여인영 전 사령관과 그 이진우 전 사령관의 입장 변복 아니면은 또 그 답변 제한된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던 거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답변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부르면 됩니다. 지금 어차피 그 부하 직원들이 그 검찰 수사나 국회에 나와서 그들의 발언을 탄핵시킬 수 있는 발언들을 충분히 해놨습니다.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수행 장교가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다 들었다고 이미 증언을 했고 예. 여인영 방석사령관의 밑에 수사부하인 뭐 구민의 수사조정과장이나 김대우 수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다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증언을 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그 정도의 변론기를 몇 차례 더 갖는 것이 이 재판의 공정성이나 이런 뭐 대통령이 주장하는 방어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금 워낙 지금 국민들이 이 재판의 귀추가 주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변론기일 한 1, 2주 정도는 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 8차로서 끝내기에는 제가 봐도 좀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끝내냐 혹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검찰 주서가 형소법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는 그 증거가 가능한데 이거 인권 태행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까 그 방어권 얘기 거슬러 올라가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에 들어가서 경찰 출동까지 한 그런 장면까지 다 지금 맞물려 있는 거겠죠. 검찰 조서 놓고도 충돌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그 논란거리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했냐.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가리겠다는 이 위헌 청구. 오늘 다시 열렸는데요. 1시간도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소송 대리인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은 이를 보완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주가 걸릴 것입니다라는 변호인 답변에 하려면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제기에 국회의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은 부족법 각하를 하면 되지 우원식 국회의장 대리인에게 그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흠결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오늘 저 마은혁 재판관 둘러싼 논란거리 일단 저 헌법재판소 판단이 50분 만에 끝이 됐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증인 신청 기각했고 정계선 재판관 회피 촉구한 최상목 권한대행 측 여러 가지 얘기,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이거 왜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법재판 스스로 서두르냐 이런 비판도 또 동시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이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사실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돌연 선고를 할 것을 연기해서 오늘 이제 지금 심리가 열렸는데 50분 만에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왜 그러면 미뤘는가라는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50분 만에 끝날 것을. 더군다나 지금 최상목 대행 측에 요구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증인 신청도 또 거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헌법재판이라는 게 소위 이제 어떤 일반 재판보다는 좀 징계성 재판이고 또 권한쟁의와 관련된 심리가 진행이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좀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문제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없으면 헌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없이도 8명으로서 충분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다른 것 재판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늦추고 있으면서 실제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서두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예.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여당 측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건 헌재가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렇고 뭔가 지금 시간에 쫓겨서 자꾸 서두르고 있다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수용성입니다. 예.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사태는 정말 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충분한 심리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초쯤에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이 부분을 졸속이냐라고 규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얘기까지 해봤습니다.